선생님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워 클램프를 고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석션 튜브나 핸드피스 튜브를 중포나 공포에 고정시킬 때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혹시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핸드피스 엔진 튜브가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워 클램프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용도로 구강외 소독 시에 버프앤캡 대신에 머리카락이 수술부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포를 이용해 이렇게 머리를 감싼 후에 고정 용도로 타워 클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워 클램프가 선생님들 병원에 없으시다면 굳이 구매하지 마시고요. 켈리나 모스키토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술상 배치 시에 수술 카트가 작거나 수술 키트, 수술 재료나 기구가 많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배치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구나 재료가 많은 경우에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카트로 나누어서 수술 과정에 따라서 기구 위주의 수술기구를 배치한 카트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조자가 준비해야 될 재료나 물품, 필요시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 카트를 따로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카트가 부족하다면요, 진료실 테이블에 멸균포를 깔고 그 위에 재료나 물품을 배치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키트의 개수가 많거나 또는 픽스처 개수가 많은 경우도 있죠. 역시 한 카트에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카트로 나누거나 아니면 큰 카트에 키트와 수술기구를 함께 배치한 후에 세컨 대기 멸균 구역에 위치시키면 선생님들의 동선에 맞춰서 수술상 배치를 시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술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외래에서 수술을 진행할 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카트 수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진료실 테이블에 멸균포를 깔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멸균존과 비멸균존을 구분해서 수술상 배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카트의 개수가 2개나 3개인 경우에는요, 먼저 수술 처음에는 기구를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는 기구를 배치한 카트를 술자에게 가까이 가져다 주시고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는 키트를 세팅한 키트를 술자에게 가까이 가져가셔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리트랙션을 할 때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더 편안한 리트랙션용 기구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홀스터 어시스트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는 리트랙션용 기구인 셀딘이나 미네소타에 비해서 힘 조절이 가능하고요. 좀 더 편하게 잡게끔 나와 있는 리트랙터입니다. 리트랙터의 형태에 따라서요. 보시면요. 칙 리트랙터가 있고 립 리트랙터가 있습니다. 칙 리트랙터 같은 경우는 뺨을 젖힐 때 사용하고요. 립 리트랙터 같은 경우는 입술을 젖힐 때 사용하는 리트랙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립 리트랙터 사용 용도인데요. 특히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시술 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영상은요. 구치부 임플란트 시에 바로 칙 리트랙터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입이 작으신 분이시거나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악의 구순이 많이 꺼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상악 전치부 시술 시에 좀 더 시야 확보를 위해 또는 그 구치부용인 바로 칙 리트랙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서지컬 가이드 수술 시에도 매우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사용 용도 역시 그때그때 선생님들의 치과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조제 견인 시에 술자가 견인기구인 셀딘이나 프리차일드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연조직 견인기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수술기구 중에 견인기구가 당장 필요하시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떤 기구를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수술 중에 술자가 셀딘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추가로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셀딘이나 프리차일드 또는 미네소타 이런 기구를 추가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때 같은 경우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견인기구 대체용으로 박리기구인 몰트9이나 P24G 같은 경우 또는 서지컬 큐렛을 사용해서 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전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수술 준비 파트 1과 이번 시간 파트 2로 임플란트 수술 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플란트 수술 준비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이상 치과의생사 윤서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